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의 하창환입니다. 네, 오늘은 파트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카메라 스마트폰 등장, 신사업의 매출 반영, 그리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느냐 라는 그런 키워드로 좀 갖고 와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트론의 투자 포인트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타카메라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트리플 카메라, 이제 뭐 쿼드 카메라, 이제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카메라 모듈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리고 화소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개수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엔 휴대폰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은 또 이제 관련된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이제 5G 관련된 그런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내년에는 20만 원짜리 휴대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그런 핸드폰 같은 거는 카메라 모듈을 많이 달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것도, 기업도 물품을 팔아서 수익이 남아야지만 사실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제 5G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5G가 앞으로 상용화되고 약간 알뜰폰 느낌으로 미리 좀 선점하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펜타카메라가 발생하고 늘어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내년 상반기에 이제 펜타카메라 본격 채택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 시리즈에 이제 펜타카메라가 좀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좀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된 물품이 이제 출시가 되기 전에 미리 이제 보통 부품 같은 경우는 또 판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펜타 카메라가 없더라도 뭐 트리플이라든지 뭐 쿼드 카메라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매출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그런 시장이 다시 조금씩 풀리면서 이미 고객사의 이런 수주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펜타카메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요소로 바라볼 만한 그런 요소이지 않을까 라고 조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스마트폰 같은 경우 사실 화해 반사 수혜가 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뭐 삼성전자에 뭐 엄청나게 다 이제 좀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뭐 삼성전자, LG전자에서 뭐 두루두루 고객사가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화웨이가 제재가 나오면서 이제 휴대폰 시장이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충분히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내년이 됐을 때 올해보다 약 18% 정도 이제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판매량이 증가가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시간이 지날수록 카메라 모듈이 많이 장착된 휴대폰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트리플도 그렇고요, 쿼드 카메라도 그렇고요. 지금 거의 1년 사이에 두 자릿수 이상씩 그런 이제 판매량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이 많은 것들이 점점점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이제 펜타 카메라 같은 경우도 출시 초기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사용해보고 뭐 트리플이라든지 쿼드보다 훨 낫다, 되게 좋다라고 또 이제 얘기하면은 휴대폰은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휴대폰의 교체 주기가 길어봐야 3년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 2017년, 18년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슬슬 휴대폰 바꿔봐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땐 당연히 신규로 나온 그런 폰들, 또 펜타폰이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또 나아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파트론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100% 정도나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100%가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비중인데,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100% 정도 회복이 된다라는 거는 빠르게 힘들었던 그런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으로 해서 MC넥스가 이제 전방용 카메라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비중이 적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점하고 또 나아가는 부분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파트론 역시도 이제 전장용 관련된 그런 물품들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뭐 자율주행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또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자율주행으로 인해서도 좀 수혜를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또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기업 같은 경우 의료기기 ODM 사업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업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신사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하반기 내장용 통신 모듈 뿐만 아니라 뭐 웨어러블, 전장용, 내장용 통신 모듈 이렇게 제가 또 정리해서 넣어놨는데, 이런 신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것도 일단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메라 쪽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에 대한 이런 수요가 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드는 게,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는 입장으로서 저는 이제 외부에서 찍을 때는 이제 4K 카메라로 좀 촬영을 하는데, 사실은 좀 굉장히 카메라 자체가 무겁고 좀 불편합니다. 삼각대도 좀 굉장히 크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뭐 물론 지금 화질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 모듈이 많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또 화소가 좋아지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영상 편집할 때도 좀 편리하고, 또 워낙 유튜브 시대가 또 열렸고 그다음에 이런 관련된 수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카메라에 대한 교체 시기가 사실 제가 2, 3년 동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2, 3년 그 이상보다도 빠르게, 그러니까 6개월 만에도 바꾸시는 분들 많고 1년 만에 바꾸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휴대폰 교체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다만 조금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되는 거는 5G 폰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카메라 모듈이 많이 달린 휴대폰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로 잘 형성이 되는지, 일단 뭐 A 시리즈가 그렇게 비싼 시리즈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이 필두로 해서 이제 탑재가 되게 됐을 때는 다른 휴대폰들도 그와 맞춰서 가격을 좀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진행될 수 있는지, 또 아무래도 마진이 많이 나와야 기업에서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배출하고 다른 모델이 나올 때도 거기에 탑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거는, 물론 카메라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기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반기 보고서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휴대폰, 부품, 통신 시스템, 가전, 스마트폰, 웨어러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시장들이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랑 핀테크, 통신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좀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스마트폰 시장이 갈수록 커질 것 같아요.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되고 4G에서 5G로 바뀌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 좀 변동이 되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이제 그 출하량이 좀 줄어들고 시장이 좀 쪼그라든 거는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우리나라에선 역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바이오 인증에 대한 그런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 카메라가 좀 좋아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는 좀 집중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에서 ADAS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저는 아다스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또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헬스케어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은 바이오나 헬스케어에 연결되어 있으면 한 번씩은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카메라 모듈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신사업 부분으로 해서 조금 포트폴리오가 안정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시면 뭐 LG전자, 삼성전자, 중국, 일본에 있는 여러 휴대폰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제품군을 갖고 있고 다수의 고객과 거래를 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좀 경쟁을 좀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 보시면은 휴대폰 부품 카메라 모듈 쪽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곱하기 2를 했을 때 좀 줄어드는 부분이지만 작년이 좀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제품이랑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비중이 워낙 휴대폰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또 스마트나 이런 웨어러블 기기나 통신 시스템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대한 이런 분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는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좀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봤을 때 지금 이제 반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당연히 좀 좋지 않게 됐죠. 그리고 지금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바닥권을 찍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많이 눌렸다가 다시 실적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반기 들어서 좋아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이 시장이 커질 것이고 또 뭐 펜타카메라나 이런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조금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론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파트론을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뭐 이제 주가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자면 코로나19 이전 가격대까지도 아직 못 갔어요. 코로나19 가격대까지 가야 13,0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까지 못 갔고 물론 이제 뭐 이 시기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죠. 이 시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자리를 조금 잡아주면서 나름대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저점이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점이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상승해주고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또 저점으로 잡는다면 좀 애매해질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좀 옆으로 기면서 조금 이렇게 좀 상승해주는 그런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지수 때 한번 빵 눌린 게 있어서 그게 아니면은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좀 무방하기는 한데 일단 저는 갭 투자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요게 아직 갭을 다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3,000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 라인 보시면 좀 견조하게 바닥을 다졌던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라인에서 떨어질 때 요 부분에서 뚫고 내려갈 때 갭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은 굉장히 좀 견조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 안에서는 충분히 뭐 매수가 유효하고 이 부근에 있을 때는 좀 주가의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랫라인에서 사실은 손절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완전 무너진 이후에 한번 바닥을 다졌던 이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떨어지기에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단기적인 악재랑 담배활성 그런 안 좋은 악재들이 터지면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펜타나 카메라 모듈이 드러날 수 있는 뭐 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들이 더 커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좀 매수를 편안하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요 가격 라인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지켜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이탈해서 아래로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려서 생각해보세요. 이 최근 2014년 이후부터 이 아래에 있었던 라인보다는 위에 있었던 라인이 확실히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확실히 좀 바닥권에 있는 게 전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시면 요 라인이죠.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요 이제 좀 중요한 라인들, 여기서 무너질 때 주가 무너졌죠. 여기서 무너질 때 주가 무너졌죠. 여기 뚫고 올라갈 때 주가 상승 나왔죠. 또 여기서 개파락 나올 때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평선 모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수렴을 발산하게 됐을 때는 요 라인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 근데 적어도 여기 갭 부분은 한번 1차, 2차로 한번 노려볼만은 하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보시면은 아마 13,000원대 부근으로 아마 목표가 설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밸류적인 부분 뭐 퍼로 할 수도 있고 뭐 림브로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현금 흐름 기법 여러 가지 기법으로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갭 부분 한번 메워주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 저점 찍고 아직 코로나19 이전 가격대까지 이제 가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거나 하는 그런 종목도 요거 뚫고 2차 시도하고 날아가면 전고점 뚫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고요. 또 관련주가 일단 또 뭐 삼성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MLCC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수혜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은 있겠다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뭐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적인 부분에서 살짝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요 아랫라인 부분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이 가격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받고 빠르게 그래도 회복 나왔던 이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듈 부분에서 이제 중소형 모델에 조금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물론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요 윗라인까지는 한 번쯤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캠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도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요 전고점 부근만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해주면은 적어도 요 라인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 모듈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파트론 역시도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저는 만원대 초반부터 요 9,500원 라인까지는 좀 무난하게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갭 부분 일단은 1차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 적어도 코로나19 이전 가격대까지는 한 번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게 좀 한 번쯤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그런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들 또 휴대폰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같이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렸고요.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하나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관련된 종목군들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파트론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와니모니 구독자 여러분들 또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많이 수익 되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니모니 화이팅입니다.